시간이 됐으니까 또 이제 3교시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룹바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실까요? 다 아시는 걸까요, 그럼? 아마 모르시는 부분이 꽤나 있으실 텐데, 좀 비교적 간단했고. 그러면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좀 보면서 이 부분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없으면 좀 빠르게 설명을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벨 1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레벨 1 정도는 이제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벨 2부터 함께 해볼게요. 고양이와 개는 몇 마리 있을까? 라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저희는 카운트라는 집계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카운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룹바이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웨어절에다가 조건을 주고 해빙절을 따로 적지 않았죠.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커리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중에 고양이와 개가 각각 몇 마리인지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이때 고양이를 개보다 먼저 조회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네. 애니멀 타입, 개인지 고양이인지 먼저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컬럼 애니멀 타입으로 적어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수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집계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애니멀 인스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겠다 라고 프롬저를 적어줬고, 그 다음 조건으로 애니멀 타입이 캣인 경우와 도그인 경우를 조회하겠다 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가 나오는 쿼리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와 집계함수와 일반 컬럼이 같이 사용이 됐으니까 그룹바이 적어준 거고요. 일반 컬럼에 대한 그룹바이, 그룹화를 시켜줬죠. 그래서 고양이와 애니멀 타입이 고양이와 개인 경우에 데이터를 개수를 셌는데, 그거를 고양이와 개를 그룹으로 묶어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구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오더바이 애니멀 타입 캣이 도그보다 C가 D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개보다 먼저 조회해주세요 라는 거를 이 오더바이로 한 겁니다. 이게 없어도 결과는 같게 나오겠지만 저희는 문제가 제시한 대로 오더바이까지 작성을 해준 거고요. 자, 이거는 어려움이 딱히 없으셨죠? 집계함수 사용과 그룹바이, 어제 처음 할 당시에는 이제 그룹바이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룹바이라는 걸 잘 모르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해빙절이 사용이 됐네요. 그룹바이를 똑같이 사용을 했고 해빙절을 사용한 SQL문이에요. 문제를 보고 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이름 중에, 잠시만요. 네. 이름 중에 2번 이상 쓰인 이름과 해당 이름이 쓰인 횟수를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자, 일단 이름 조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조회한 거고요. 그리고 이름의 횟수, 사용된 횟수니까 카운트, 횟수를 세야겠죠? 그래서 카운트 네임 해준 거고요. 이거를 애니멀 인스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겠다. 네.
없는 동물 집계에서 제외한다는 거니까 잘, 이름 없는 그러니까 얼박을 네. 포함 안 시키겠다. 집계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카운트는 널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네, 따로 조건을 줘도 돼요. where로 해서 조건을 줘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던 거죠. 왜냐면 집계함수를 사용할 때는 얘네들은 어차피 너를 그 함수가 실행될 때 연산에 넣지를 않아요. 너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없는 동물은 집계에서 제외하며 라는 조건은 저희가 이 카운트를 씀으로써 이미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따로 넣어드리지 않은 거고요. 네. 다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애니멀 is라는 테이블에서 이름과 이름이 사용된 횟수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집계함수 사용됐고 집계함수가 아닌 일반 컬럼도 사용이 됐으니까 그룹바이로 그룹화를 시켜줄 겁니다. name 그리고 이름이 2번 이상 쓰인 이름을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빙절에 이 count name 이게 1보다 크면 2번 이상 사용이 된 거잖아요. 이 count name은 이름이 사용된 횟수니까 1보다 크면 2번 이상 사용이 됐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준 거고요. 그거를 이름 순으로 조회해 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오더바이저를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루시라는 애랑 라벤이라는 애가 각각 3번, 2번 사용이 됐다고 출력이 되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방금 전에 그룹바이와 해빙 설명을 했죠. 이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서 알 거는 hour라는 거, hour라는 새로운 함수가 사용됐던 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 hour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이제 시간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시간 값으로. 실제로 데이터 타임이라는 컬럼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데이터 타임이라는 컬럼 안에는. 근데 저희는 시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라 쓰기 위해서 hour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다. 이런 함수가 있다. 이 문제에서는 그룹바이와 해빙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려움이 딱히 없으셨죠? 그냥 몰랐던 것 뿐이니까. 네, 알고 나서는 쉽죠? 네, 이 hour는 쉽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재기함수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얘만으로 하루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기본 수업에서 얘를 하루를 잡고 이걸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딥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동물의 아이디, 이 문제는 안 풀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바로 되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네요. 이름이 없는 채로 들어온 동물의 아이디를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아이디는 오름차순 정렬되어야 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이거 코딩 테스트 연습에서 입양시각 구하기 누르시고 이미 한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작성되어 있는 기록이 나올 거예요. 제출을 채점하기 바로 누르시고 다음 문제 풀기 넘어간 다음 그 문제도 다음 문제 풀기로 넘어가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혹시 다 필요하시면 지금 보고 적어주세요. 입양시각 구하기 1입니다.
적으실 시간 더 드릴까요?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다 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쓰시고 계신 분은 마저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할 거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필요한 함수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도 문제를 다 모든 걸 다 미리 보고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몰랐는데 이제 막닥뜨려 보니까 이제 가르쳐드리지 않았던 함수 혹은 문법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힌트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SQL 안에도 함수나 문법이 정말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배운 거 말고도 이제 실무에서 사용도 되고 뭐 사용은 잘 되지 않지만 이제 이론으로 남아있는 그런 문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함수나 문법들을 다 짚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짚어드린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본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 수업 말고도 뭐 이제 DB를 좀 다루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고 어떤 문법을 써야 될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글링이 답입니다. 지금 뭐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트 포맷, 그건 데이트 포맷을 아니까 MySQL 데이트 포맷 하면 값들이 쭉 나왔죠. 근데 아예 데이트 포맷을 모를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트 포맷을 찾기 위해 검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트 포맷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는 찾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걸 찾기, 그 데이트 포맷이라는 그 문법을 찾기까지 정말 수많은 구글링을 통해서 얻어내셔야 될 거예요. 일단 다 적으셨을까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거 아까 제가 제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 문제 하기 위해서 그냥 제출할게요. 이것도 다 적어서 정답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 구글링하는 방법을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을지, 요거 화면 다 적으시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DB를 떠나서 모든 개발, 모든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글링 방식이에요. 이미 뭐 구글링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 적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적고 계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없을까요? 네. 네. 자, 일단 이거 다음 문제로 넘겨놓고 제가 구글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트 포맷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데이트 포맷이 아까 뭐 하는 거였죠?
데이트 타입을 평변화하는 거였어요. 그쵸? 데이트 포맷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트 타입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법,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쭉 봅시다. 바로 나와버렸네요. 들어가 보면 얘는 근데 다른 방식이 나오네요. 이런 방식도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또 알 수 있고, 그럼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다른 걸 또 보면 됩니다. 비슷한 게 나왔죠? 데이트 포매터. 근데 얘는 SQL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정도까지 보고 SQL이 아닌 것들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MySQL 앞에다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MySQL이 앞에 쭉 들어갔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거에 조금 더 근접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건가? 들어가 볼 수 있죠. 나왔네요. 데이트 포맷. 내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구글링을 할 때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서 출발을 하고 결과들을 보고 좀 다르게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MySQL 추가했죠. 그리고 검색을 했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검색어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해나가는 겁니다. 네. 데이터 포매트는 이렇다고 보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저희가 like를 배웠어요. 근데 MySQL에서 like를 쓰는 방식이 제가 보여드린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like를 배우긴 배웠는데 like 쓰는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 MySQL like 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글들이 쭉 나오죠. 하나씩 볼까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이 이게 아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도 쓰네? 근데 내가 아는 건 이게 아닌데? 다른 걸 찾고 싶어. 다른 글들을 또 보면 돼요. 쭉 볼까요? like 함수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like 함수를 찾았더니 regexp라는 애도 나왔어요. 또 새로운 거가 나왔죠. 그러면 like 함수는 문자열 내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찾는 함수입니다. regexp를 자주 사용하지만 간단하게 lik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regexp도 like랑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보 검색,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구글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모르는 거를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는 지식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 처음 나가시면 거의 봉ጭ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초급 신입 개발자가 회사에 딱 들어가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프로젝트를 딱 받았어요. 이제 쉐어 폼을 이용해서 뭐 SVN이라던가 기시라던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딱 열어보면 진짜 아무 소리도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배운 기본적인 거를 벗어나서 더 다양한 문법들이 사용이 되었고, 정말 이게 뭐지? 내가 아는 거는 그냥 스트링, 퍼블릭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구글링을 해가며 지식을 습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실무에 처음 나갔을 때 소스 분석을 하라고 소스를 받고 한 달 동안 방치됐었어요. 이제 회사가
좀 작은 회사였어가지고 사수라는 개념이 딱히 없고, 좋은 회사를 가시면 사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사수가 가르쳐 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입사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4개를 받았습니다. 4개 프로젝트 소스를 받으면서 분석을 해봐 라는 말과 함께 한 달 동안 저를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그 소스를 보면 솔직히 잠밖에 안 와요. 아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까만 건 글자요, 내가 보고 있는 건 화면인데 뭔 소리인지 진짜 1도 모르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상태로 한 달을 다 버렸으면 저는 아마 두 번째 달에 퇴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보름 정도 그렇게 멍 때리다가 뭐라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처음 보는 것들을 다 검색을 했습니다, 구글에다가. 실제로 이제 소스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만요, 간략하게라도 있으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실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손을 보고 작업을 했고 운영 시스템에 얹혀져 있는 소스예요. 원래 이렇게 소스를 유출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고 해서 베껴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가 쭉 있어요. 제가 처음 입사하자마자 봤던 소스들이에요. 알 수 있을까요? 맨 위부터 소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니셜라이즈, 일단 이거부터 몰라요. 전 몰랐어요. 뭐지? 펑션, 함수네? 이것만 알아요. 이 밑에 변수 명이구나, 클래스 명이구나, 변수 명이구나, 아이디구나, 하이드? 이건 아는데, 온클릭? 이건 아는데, 내용? 몰라요. 이런 거를 모르는 문구 하나하나를 다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몰랐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걸 검색을 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아이디명, 변수 빼고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긁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jQuery onClick이라는 이런 글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jQuery구나, 이게 onClick이라는 메서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DB 쪽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DB 쪽 이런 거 하나 있네요. 실제로 실무에서 제가 작성을 한 쿼리예요. 제가 100% 작성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쿼리를 좀 더 이제 속도나 이런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정을 본 쿼리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insert into, 데이터 넣는 거구나. 이거는 테이블 이름이고, select, 데이터를 넣는데 갑자기 셀렉트를 왜 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쿼리를 보면 26줄인데 줄바꿈을 해서 26줄이지만, 이거 말고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짰던 쿼리 중에 줄바꿈을 안 해도, 줄바꿈을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줄바꿈을 해서 150줄 정도 나온 쿼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 쿼리를 짜다 보면 정말 이제 내가 아니게 돼요. 이렇게 짤 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데 쉼표 하나 사라지면 오류 뜨잖아요. 근데 막 쓰다 보면은 저도 사람이라 이걸 다 놓쳐요. 이런 것들이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짰다, 돌려볼까? 돌리면 에러 빵빵, 멘붕이 오는 거죠. 어디가 안 되는 걸까?
이거 쉼표 하나 찾는데 2~3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그 150줄 커리가 완성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게 제가 1년 차가 마저 되기 전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짰던 커리였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고충을 다 겪으시면서 성장을 하시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돼요. 과감하게 구글링 해보고 과감하게 질문도 하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수월하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수업은 되게 기본적인 걸 다루고 있고,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는 다루질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부터 이런 적극적인 포지션을 습관화를 하지 않으시면 조금 이제 더 큰 것들을 해나갈 때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가면 그때 가면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그런 습관화가 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떡하지로 보름을 날린다. 네,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여담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물론 다들 잘 따라와주고 계시고 질문도 잘 해주시고 계신데, 더 과감하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질문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시간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수강생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수업시간 다 날렸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허용해요. 제가 허용 가능한 시간까지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은 제가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면 넘어가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내 걸 알아가야지 남 눈치 보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말이 나온 김에 드리게 됐네요. 네. 그러면 아까 하던 거 마저 해볼까요? 그럼 끄고, 아까 문제가 제가 문제를 껐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보고 계시죠? 이 문제까지 다 오셨죠?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잠깐 풀어보는 시간 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아마 수업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이거 40분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다가 이 문제 보니까 쉽죠? 정말 이런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계속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40분까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 바로 같이 해볼게요. 자, 저희는 동물의 아이디를 조회할 겁니다. 내 이름이 없는 채로 들어온 동물의 아이디를 조회할 거예요. 일단 아이디 조회해야겠죠. 애니멀 아이디만 조회하면 되니까 바로 어디서 가져올 건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건, 이름이 없는 채로 들어온 동물의 아이디. 이름이 없는 채로, 일단 네임, 이름이 없으려면 널이겠죠. 널은 is null 이라고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이디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야 돼요. ASC 생략되는 거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문제는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왜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이번에 이름이 있는 동물의 아이디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도 엄청 간단하죠? 자,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자, 없으시면 이것도 바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조회할 거예요. 애니멀 인스에서 데이터 꺼내올 거고요. 조건, 이번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네요. is not null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더바이로 아이디 오름차순으로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데이터 쭉 나오고요. 방금 두 문제는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널 처리하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케이스 모두 하나의 조회되는 컬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슈표는 넣어줘야 돼요. 당연히. 아, 이걸 빼야죠. 네, 이걸 빼야죠.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놓고 싶으면 이거를 이 비율을 케이스 모두 비율. 잘라내는 게 있어요. 메인 뒤에 슈프 찍어주고. 빼야죠. 빼주고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셀렉트. 저희가 뭘 조회해야 되죠? 생물종, 이름, 성별 및 중성화 여부를 아이디 순으로 조회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생물종 애니멀 타입이겠고요. 그 다음 이름, 네임, 성별 및 중성화 여부, 오픈, 인테이크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어디서 조회할 거냐? 애니멀 인스에서 할 거다. 근데 이름이 없는 동물의 이름은 노네임으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케이스 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케이스 웬으로 name is null, no name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else 여기는 그냥 이름 5개 name 넣어주고 and 이렇게 정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별명 하나 넣어주면 다 넣어준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네임은 지울 거예요. 왜냐면 이 케이스 웬 구문으로 인해서 네임이라는 컬럼이 한번 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네임은 지웠고요. 그리고 케이스 웬 써도 얘도 하나의 컬럼을 조회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뒤에 쉼표 이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오더바이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아이디 순으로 애니멀 아이디 이러면 완성입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정답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또 있네요. 아, 조인이네요. 이거는 다음에 조인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 문제 풀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널 처리하는 것도 다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